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받는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의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번 350번 이 영상의 후속입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그 영상 하나로 모두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매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매연은 해도 안 고쳐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차일 때는 지난번 350번 영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세차가 출고돼서 매연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연에 대해서 완전 정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안 됩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차압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DFF의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가 차압입니다. 이 압력차가 거의 2.8배, 3배 가까이 되면 차 성능이 좋은 걸로 아시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차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차압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 차압이 높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미 DFF가 막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정차 중에 차압과 주행 중에 차압이 있습니다. 정차 중에는 정상이었는데 주행 중에 차압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주행 중에 머플러가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이 DFF 이후에 소음기의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압력이 높아져서 DFF까지 압력이 높아진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서 새는 부위가 있다면 찾아서 정비하시면 주행 중에 매연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연은 왜 발생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연 첫 번째입니다. 흡입 효율입니다. 실린더에서 흡입해야 할 공기의 양을 충분하게 빨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흡입 효율이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매연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압축입니다. 공기를 많이 빨아들였어도 압축을 할 때 역류한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압축의 역류. 그 역류에 의해서 압축 효율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매연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EGR의 조기 작동. EGR 밸브가 조기 작동? 예, 맞습니다. EGR 밸브가 왜 미리 작동하는가, 그겁니다. 정상적인 포지션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에 작동한다. 그러니까 EGR 밸브가 작동하면 EGR 밸브를 바꾸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 지난번 350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EGR 밸브의 조기 작동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겁니다. 흡입 효율과 관계되는 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예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비정상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센싱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차도 당장 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더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번에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흡입 효율 부족은 주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때문에 흡입 효율 부족이 온다. 그리고 압축 효율은 오일입니다. 오일 점도입니다. 엔진 오일 점도가 높으면 압축 효율 불량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연소실의 온도 T2 값, 압축말 온도가 하락하면 그 차는 매연을 뿜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정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매연차 정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 흡기 오염입니다. 그려보겠습니다. 흡기 오염은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가? 에어 클리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프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보가 있습니다. 터보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인터쿨러로 보냅니다. 인터쿨러를 거쳐서 이 공기가 흡기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트로틀 밸브입니다. ACV라고 합니다. 에어 컨트롤 밸브입니다. 그런데 왜 트로틀 밸브라고 하느냐? 카브레타 자동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트로틀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브레타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얘는 닫혀 있죠. 그리고 엑셀 페달을 밟으면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어때요? 열렸죠? 열리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열렸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엔진 쪽으로 많은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게 트로틀 밸브입니다. 그런데 디젤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문제가 있을 때 얘가 닫습니다. 이렇게 닫아져요. 어때요? 닫혔죠?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제어한다. 그래서 에어 인풋 컨트롤 밸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CV 밸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어때요?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이, 이 ACV 밸브 뒤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습니다. 얘가 EGR입니다. 여기 파이프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때 터보에서 인터쿨러에서 온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EGR 밸브가 작동해서 이렇게 더운 공기입니다. EGR 밸브는 배기 장치에 있는 배기가스를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령 30도씨의 공기가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90도씨의 공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30도씨의 공기 밀도와 90도씨의 공기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곧 30도일 때 500cc라고 한다면 90도일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더운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을 했기 때문에 30도일 때의 T2 값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이것 때문에 분사된 연료를 정상적으로 태우지 못한다. 곧 연소 불량이 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2가 너무나 낮아진 조건이 됐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어떤 정비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EGR 밸브를 통해서 더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축이 역류합니다. 압축가스가 역류해서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 인테이크 매니폴드 이런데 오염됩니다. 오염. 이 구멍보다 이 구멍이 작아졌죠. 보세요. 이런 통로가 있었고 1번 실린더로 2번 실린더로 내려가는 매니폴드가 있다. 그러면 압축가스가 역류하면서 내부에다가 오염을 시킨다. 그러면 이쪽의 단면과 이쪽의 단면 좁아졌죠. 면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충분한 공기가 오다가 여기는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 효율 하락, T2 하락, 연소 불량, 뭐 나와요? PM, 매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1번 온도 WTS입니다. 온도. 2번 AFS, 3번 EGR 제어량. 이걸 통해서 이쪽에 오염이 돼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셔라. 만일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거 ACV 밸브 이 안쪽으로 스푼을 넣어서 긁어냈더니 여기에 새카만 끈적거리는 타르가 잔뜩 묻어 나온다. 그러면 내 자동차에
오일 점도가 개판이었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 그 개판에 점도 오일을 넣고 다녔기 때문에 서지탱크나 흡입 매니홀드 쪽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오염이 된 것에 의해서 피스톤이 내려갈 때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흡입 효율이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매연이 발생했고, 그 매연이 DPF를 막아버렸고, 그것 때문에 요소수 분사도 안 됐고,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자동차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배기장치에서 누설이 있다. 흡입 배기 이 등식이 성공이 되려면 배기장치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엔진 오일이 불량이 나서 엔진 오일 점도가 높아서 흡기가 오염이 돼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EGR 밸브가 조기에 작동하는 현상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이거를 아시고요. 엔진 오일은 점도를 맞춰주려고 애쓰시고 보다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엔진의 온도를 낮춰줘야 많은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말 온도 이 T2 값을 상승시켜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매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없이 뭘 정비할 것인가 단순하게 하다못해 ACV 밸브 있는데 호스만 빼서 여러분께서 보셔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흡기계 오염 1번 젖은 것, 2번 마른 것. 이게 뭐야? 방금 전에는 지금 설명드린 게 젖은 것입니다. 끈적끈적한 타르. 근데 얘는 마른 것입니다. 덩어리는 있는데 뽀송뽀송 말라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일도 문제가 있지만 EGR 밸브가 고속주행 시에 많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즉 젖은 경우는 저속 운행에서도 EGR 밸브가 열리고 밸브 리크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주행하면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자동차로서 EGR 밸브가 열리고 서행량은 작아서 오일 점도에 의한 압축가스의 역류 현상이 작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고속 운행, 주로 고속도로를 탄다. 이거는 주로 시내 주행을 한다. 시내를 운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엔진 오일 점도는 안 맞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 차는 말랐던데 라고 한다면 이 차는 주로 고속 운행을 하는 자동차이면서 오일 점도가 이 자동차에 비해서 시내 주행하는 차에 비해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맞은 자동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GR 밸브가 조기 열린다고 그랬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불꾸불꾸불 자바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터보가 있다. 이때 여기 유속, 그리고 터보를 통해서 AC 밸브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직경, 내경, 이쪽의 직경보다 이쪽의 직경이 큽니다. 그러면 유속 A, 유속 B 이렇게 구분해 보죠. 유속 A에서는 5m/s로 흐른다. 여기는 7m/s로 흐른다. 그러면 편차가 어떻게 나와요? 2m/s. 얘가 ECU를 통해서 뭘 제어한다? 이겁니다. 얘를 이쪽에 맞게 얘를 이렇게 키울 수 있으면, 이쪽의 유속과 이쪽의 유속을 같이 할 수 있다면 EGR 밸브 조기 작동 안 한다. 매연과 거리가 멀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센서는 뭐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센서가 박혀 있어요. 플라스틱 하우징을 이렇게 동그란 거를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바라호스를 벌릴 수 있으면 이쪽의 유속 내경과 이쪽의 내경을 확대시켜서 센서만 빼다가 박아주면 이 편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연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조금만 머리를 쓰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350번 영상에 이은 351번 영상 매연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기 바랍니다. 타이어 공기압 충분히 넣으시고요. 수막 현상에 의해서 자동차가 스핀해서 사고 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